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람사랑 대표 이선호입니다. 그리고 공지드렸던 것처럼 지금 NMSC를 졸업한 제 학생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A레벨을 방금 전에 끝냈거든요. 그리고 A레벨 결과를 기다리고,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대학교가 좌우되는 그런 학생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잘 준비를 좀 해줬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 얘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신학생 그러면 네, 좀 소개를 해 주시면서 준비해 준 프레젠테이션 좀 발표 좀 해 주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제 3년 동안의 유학 스토리를 들려드릴 황시연이라고 하고요.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를 간단히 할게요. 그 슬라이드 한 번만 넘겨주세요. 제가 어, 한국 고등학교를 입학하고 나서 한 달 다니고 자퇴를 했고요. 그리고 4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영어 공부하면서 유학 준비해서 고1, 9월 달에 루체스터 인디펜던트 컬리지라고 줄여서 RIC라는 데를 들어가서 1년 동안 GCSE 과정을 밟았고요. 그 후에는 NMSC라는 데로 넘어가서 A레벨을 2년 과정을 밟았고 지금은 둘 다 졸업해서 이번 9월 달에 생물학과로 대학 진학에 예정 중인 학생이고요. 오른쪽에 대학 로고들이 제가 지원한 대학들이고 캠브리지는 면접을 봤다가 오퍼를 못 받고 그런 상태이고요. 그 밑에 학교들은 오퍼를 받거나 합격한 학교들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겨주세요. RIC에서 1년부터 제가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제 첫 번째 영국 유학이었고 부모님이랑 떨어지는 거여서 제가 걱정을 조금 많이 했는데 저 첫날에 도착하고 나서 기숙사 선생님들이 이제 처음 온 애들 다 모아서 서로 인사시켜주고 그리고 뭐 어디 가서 같이 사진을 찍어 와라 뭐 이런 미션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친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이 첫 번째 사진이 제가 그날 만난 러시안 친구를 찍어준 사진이고요. 저 사진으로 상도 타고 뭐 그렇게 해서 저 친구랑 또 1년 동안 또 잘 지내기도 했고 해서 고마워서 학교 그런 배려가 느껴져서 한번 저 사진을 넣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책상 사진이 보통 그 평균적인 저희 교실 사이즈를 보여드리려고 넣었는데 한 5명에서 10명 정도 저렇게 둘러싸있는 그런 형태로 수업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진이 제 시간표인데 지금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금요일에 보면 스포츠가 2시간 적혀 있어요. 그건 GCSE 학생들이 필수로 듣는 스포츠인데 네 번째 사진에 있는 게 그때 찍은 사진이거든요. 배드민턴도 치고 축구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때도 친구들이랑 놀고 뭐 친해지고 해서 네, 그런 기억들 때문에 사진을 넣게 됐고 그 밑에 줄에 있는 첫 번째 사진은 영어 노트 사진인데 제가 영어를 잘 못했었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학교 수업 받는 데는 문제가 크게 없었고 친구들이랑 이제 의사소통 문제가 간간이 나는 정도였는데 그때마다 이제 친구들이랑 얘기하다가 모르는 단어 나오는 거 있으면 외웠다가 방에 와서 이런 노트에다가 적고 그리고 뭐 영상이나 영화 이런 거 보면서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문장들 적어서 통째로 외우고 뭐 이런 노트를 만들었었는데 그게 저한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서 그것도 한번 넣어봤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그 RIC에서 준 급식 사진인데, 그 다음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뷔페식으로 골라서 먹게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양한 문화를 가진 학생들이 모이다 보니까 막 음식을 못 먹는 애들도 있고, 알러지가 있는 애들도 있고 하는데 그걸 학교가 다 알아서 먼저 챙겨주는 게 인상이 깊었어서 그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이 그냥 풍경 사진인데요.
이게 날씨가 되게 좋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엄마가 영국 날씨가 안 좋은 것 같아서 제가 그것 때문에 우울해할까 봐 걱정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전혀 그런, 그런 일은 없었고요. 이게 변덕스러운 건 맞는데, 변덕스러운 만큼 또 엄청 환해지기도 하고, 제 경험상으로는 화난 날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한국보다 날씨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진은, 런던에 있는 놀이공원 사진인데, 이거를 학교에서 주최해가지고 보내준 거거든요. 뭐, 물론 돈은 내긴 했지만, 이런 학교에서 보내주는 트립들이 많아가지고, 뭐, 도예 수업도 들었었고, 뭐, 그리고 막 짚라인 태우는 것도 해주고, 뭐, 이런 다양한 경험이 있어서, 이 학교에서 영국 문화를, 어, 좀 받아들일 기회가 많았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러고 이제 그래. GCSE를 치고, 네, NMSC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 그래요. 지금 여기 이제 신 학생은 중학교 한국에서 한국 고등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사용하고 뭐 이럴 기회를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영국을 도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대부분 다 궁금하실 거예요. 왜냐면 국제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이런 걱정을 안 할 텐데, 한국에서 하고, 그다음 GCS 하고, A레벨 하는데, 캠브리지 지원까지 하고, 인터뷰 가가지고, 인터뷰까지 하고, 왜 이런 상황까지 다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 고등학교 다니고 왜 이런다라고 하는 학생들도 사실 내가 어디에서 끝날지는 전혀 알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처음부터 이 영어를 하고 할 때 모든 게 자연스럽지 않은 상태에서 갔는데 이런 상황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학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어느 정도 한계를 정하지 말고 그 이상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 이상으로 뭐 자녀라고 하면 빨리 좀 성장을 한다. 영어 부분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 처음에 가서 잘 지낸 것 같아요. 지금 뭐 여러 외국 학생들도 만나고 그다음 이런 경험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자신감을 줘서 그 이런 도전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또 질문 또 해주시면 또 시연아 선생님 답변해 주니까요. 그런 걱정 있는 건 물어보세요. 신학생 처음에 갈 때 왜 영어라든지 뭐 들린 거라든지 수업 선생님이라든지 전혀 이제 그런 수업을 물론 한국에서 영어도 하고 학원도 다니고 뭐 이랬을 텐데 수업 듣고 뭐 익숙해질 때까지 얼마 정도 걸렸어요? 첫 주가 진짜 조금 힘들었어요, 사실. 이게 영국 발음으로 또 하시고, 말도 음. 보통 더 빠르시고 하니까. 그랬는데, 근데 수업 받는 거는 한 2주면 그냥 완벽하게 적응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뭐 일상생활도 한 달이면 그럭저럭 적응을 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더 자세한 얘기를 좀 듣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네, 그리고 NMSC를 선택하는 이유 뭐 이렇게 됐네요. NMSC 어느 학교에서 할까를 사랑사랑 유학원에서 도움을 좀 받았는데 제가 고를 때 여러 학교 중에 한 세 군데 정도 골라서 직접 방문을 해봤었어요. 그때 이제 NMSC를 최종 선택을 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첫 번째는 기숙사랑 학교랑 정말 너무 가깝더라고요. 진짜 느리게 걸어도 5분이면 도착하는 게 그게 좋았고, 그리고 기숙사가 신설이기도 했고, 그리고 또 학교 면에서는 이제 각 교실에 들어가 봤을 때, 각 교실이 다 한 과목 이렇게 다 배정이 돼 있잖아요. 학생들이 움직이는 거니까 선생님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 교실마다 들어갔을 때, 아, 이 과목, 어떤 과목을 배우는지 확 바로 눈에 띄고, 뭔가 잘 가르칠 것 같다, 이게 준비가 돼 있다, 이런 게 느껴졌었거든요. 뭐, 그리고 실험을 준비할 수 있게 그런 장비들이나 준비물 같은 거를 다 보관해 놓는 방이 또 2개 정도 있었고, 그래서 되게 잘 가르쳐 줄 것 같다라는 마음에 NMSC를 선택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그 한 반 사이즈가 작아요. 많으면 12명이라고 적혀 있는데, 어, 실제로 작았고, 그리고 이제 작으니까 더
질문도 하기 쉽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한 번에 케어해야 되는 학생 수도 작으니까, 이렇게, 어, 기억을 하세요. 이 학생이 뭘 잘했다, 뭘 못했다, 이런 걸 다 기억을 하시니까, 음, 또 케어를 잘 받을 수 있고, 그런 점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웹사이트 보면은 A레벨 결과랑 대학 입학률 다 나와 있는데 그것도 좋았고, 근데 처음에는 솔직히, 아, 좋은 학생들만 뽑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2년 동안 다녀보니까 잘 가르치시는 게 더 큰 이유 같았어요. 이 좋은 입학률과 결과가. 그래서 이제는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것과 연관되어서 선생님들이 되게 좋으세요. 되게 본인의 과목들에 열정이 있으시고 가르칠 때 질문을 해도 뭐 바쁘다고 대답 안 해주시고 그런 게 없었고 되게 잘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또 뭐 올림피아드나 여러 아카데믹한 액티비티를 할 기회가 많이 주어져요. 그래서 그것도 좋았고, 그리고 학교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다 그냥 나무고 숲이고, 네, 되게 안전한 환경이기도 해서 NMSC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여학생을 보내는 부모님이라면 한번 직접 방문한다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그리고 바로 앞에 워릭대학교 건물이 있거든요. 워릭대학교. 그래서 그런 학교가 있는 곳이에요. 네, NMSC에서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이게 제 시간표인데, X친 부분들이 제가 1학년 때는 영어 수업을 들었었어요. 그래서 1학년 때는 영어로 차 있어서 이렇게 매, 매일매일 꽉 찬 시간표를 받았었고요. 근데 과목을 세네 개 이렇게밖에 안 들으니까 하루에 모든 과목을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전혀 쉬는 시간이 없었고, 1학년 때는. 그리고, 2학년 때는 이제 IELTS를 통과를 해가지고 제가 잉글리시를 드랍할 수 있었던 건데, 2학년 되기 전에 IELTS 따는 거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이게 1시간 비는 게 되게 공부도 할 수 있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추천드리고, 어, 지금, 네, 보시면은 화요일이랑 금요일 마지막에 썩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거는 소사이어티거든요. 이게 일주일에 2번 1시간씩 동아리 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때 1학년 때는 자소서에 쓸 수 있는 거 위주로 들었었어요. 뭐, 네이처 소사이티라 해가지고 바이올로지 쪽으로 듣거나, 뭐, 케미스트리 올림피아드 소사이티라고 해서 그거 올림피아드 준비하는 소사이티나 뭐 이런 거 위주로 듣다가 이제 2학년 때는 자소서를 쓸 필요가 없으니까 뭐 기타 소사이티 이런 것도 다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학생들이 원하는 소사이티가 있으면 그거 열개도 도와주고 해서 그런 네, 동아리도 다 지원을 해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사진이 제 실제 영어 라이팅 했던 사진인데, 네, 제가 5로 시작을 했거든요. 이게 7 정도를 받아야 되는데, 5 정도로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게 어느 정도로 못한 건지 아실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1년 만에 올릴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고, 아, 그리고 또 이게 영어를 준비할 때, 뭐 리스닝이나 뭐 스피킹이나 이런 거는 다 본인이 알아서 공부할 수 있는데 라이팅은 혼자서 첨삭할 수가 없으니까 선생님한테 최대한 많이 학교에 계신 영어 선생님한테 최대한 많이 보여드리면서 그렇게 실력을 높이는 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위에 있는 사진이 제, 제가 생물 수업 때 했던 실험 사진이거든요. 보시면 되게 장비가 많고 저런 거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박테리아를 키우고 있는 건데 저런 실험들이 필수 실험이 18개가 있고 그거를 2년 동안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각 실험마다
레포트를 써야 되는데 그게 한 5페이지 정도 되는 레포트를 적을 때 뭐 엑셀 가지고 데이터 만드는 법도 다 알게 되고 그리고 논문 같은 거 읽으면서 참고했던 부분 참조하는 법도 다 알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실험 사진 밑에 있는 게 제 레포트 사진이거든요. 저런 데이터 만드는 법도 배우게 되고 그래서 저런 실험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있는 실험 사진이 화학 실험이고 화학 실험도 필수 실험들이 있고 근데 화학은 필수 실험이 아니더라도 그냥 개념 이해를 위해서 했던 실험들도 많았어가지고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화학 실험이 꼭 있었던 것 같고 화학도 필수 실험이면은 레포트를 써야 돼요. 그 밑에 있는 사진이 또 레포트 사진인데 생물 레포트보다는 훨씬 적기 쉽고 짧고요. 이 실험을 잘 기억하는 게 시험을 칠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험을 많이 제공해 주는 게 진짜 A레벨 칠 때 도움이 많이 된다고 느꼈었어요. 음, 마지막에 있는 이 레고 이게 물리 실험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화학 실험이거든요. 이게 필수 시험이 아니었고, 저희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준 실험이었고, 그런 게 있고, 그 밑에 이제 마지막 사진이 제가 2학년 때 친 화학 시험인데, 이게 그냥 토픽 테스트라고 해서 한 토픽을 배우고 나면 그냥 테스트용으로 시험을 쳐요. 그냥 선생님들이 채점하고 피드백 주시는 그런 용도로. 그래서 한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 이런 테스트를 치게 되고, 보시면은 앞에 써져 있는 빨간색 글씨가 저희 선생님이 써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다 이렇게 피드백을 주셔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음, 좋았던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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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다음 슬라이드로 그, 넘어가 주세요. 혹시 그 선택 과목을 어떻게 했어요? 총 네 과목을 했어요? 네, 총 4과목을 선택했는데, 제가, 대학교 전공을 뭘로 할지 딱히 확신이 없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는. 근데 이 학교가 제공하는 그 과목도 좀 제한이 있고, 그 중에서 제가, 음, 그래도 막 의대나 바이오 쪽을 생각하고 있긴 했어서 골랐던 게 이 조합이었어요. 바이올로지, 케미스트리, 그리고 매스, 퍼더 매스 이렇게 골랐는데, 저는 괜찮은 조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혹시 물리는 시험은 이 네 개를 다 봤어요? 네, 알겠어요. 그리고 지호는 전공은 어떤 쪽으로 했어요? 전공은 바이올로지컬 사이언스라고 네, 바이올로지로 했어요. 바이오로지.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NMSC가 해준 액티비티들 어,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사진을 보면 저건 이제 막 아카데믹 이벤트를 많이 준비해 주는데 아카데믹한 이벤트들은 다 비용이 안 들고 필수 참여였어요. 그래서 애들 다 같이 가서 하는 거였는데 첫 번째 사진에 보면 저거는 런던에 다 같이 버스를 타고 가서 뭐 여러 과학자분들이 오셔서 강의하는 거를 들을 수 있는 기회였고 또 여러 분야의 과학자분들이 오셔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강의를 골라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이벤트여가지고 저것도 되게 좋았고 이런 이벤트 갔던 것도 다 자소서에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이벤트들도 열어줬었고 그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사진에 보면 바로 앞에 대학교 워릭 대학교에서 그 오픈데이라고 해서 각 학과별로 뭘 가르치는지 A레벨 학생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날이 있어요. 그런 날에 또 다 같이 가서 본인이 원하는 과들을 이제 둘러보면서 뭐 배우는지도 듣고 저 때
저 읽을 수 있으실 것 같은데, Biological Sciences라고 적혀 있거든요. 저 때. 어, 저런 이벤트들도 다 듣게 해주고,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서 오픈데이를 한다. 근데 다 같이 가는 트립이 예정돼 있지 않으면 그냥 학교 빠지고 혼자 간다고 해도 다 괜찮다고 하시니까 이런 경험들을 본인이 챙기면 갈 수 있는 곳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사진이 National Brain Bee Award라고 이제 적혀 있었는데 이게 뇌과학 올림피아드 비슷한 건데 이것도 바이올로지 선생님이 이제 리드를 하시면서 어, 또 그 기차표도 다 학교 측에서 사주시고 해서 참여하게 된 올림피아드인데 저것도 관심이 있는 애들은 이렇게 과목별로 열어주는 트립도 많아요. 그래서 저런 것도 도움이 많이 됐고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시면 막 짚라인 타는 그런 트립이었는데 아예 아카데믹하지 않은 트립도 다 열어주긴 열어주니까 저런 것도 좋았어요. 근데 저런 거는 비용을 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체스 사진 이게 저희 학교 내에서 열린 체스 대회였는데요. 저런 것도 하고 그리고 1등이나 그런 애들한테 상도 주거든요. 그래서 저런 것도 재밌었고 그 다음 사진이 수학 올림피아드 같은 건데 네, Mathematical Challenge라고 적혀 있는데 저런 어, 뭐 올림피아드 같은 것도 다 같이 참여를 하도록 해요. 그래서 수업 시간 한 번 빼고 이렇게 다 같이 그 시험을 보기 위해서 모여서 시험을 치고 빠지는 애들 없이 다 같이 저런 걸 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많고 완전 잘하는 애들만 받는 게 아니라 대다수가 저런 상을 받거든요. 그래서 저런 것도 자소 쓰기에 너무 좋고, 그리고 완전 잘하는 애들은 또 뽑혀서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게 주어져요. 그래서 또 걔네들은 또 막 런던 같은 데 가서 더 시험을 치고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 사진은 그 소사이어티, 제가 미술 소사이어티 들을 때 사진인데 뭐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소사이어티가 이때 뭐 친구들이랑 같이 얘기도 하면서 그림도 그리고 했었어서 재밌었고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이제 제가 졸업사진 대신 받은 소데티 사진인데 제가 본 영국 학교들 중에서 졸업사진을 찍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기념품 하나씩 받아오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졸업사진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그 맞지? 여기 그 어떤 학교들은 이렇게 하는 스테이가 있긴 있는데 사실 그게 하기가 되게 쉽지 않거든요. 영국 A레벨도 그렇고 아이비도 그 시험 끝나면 학생들이 그냥 비행기 타고 이렇게 오는 이런 시스템인데 보니까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 언제 졸업식이 있고 사진 찍고 뭐 이런 거에 따로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숙사네요. 네. 기숙사, 첫 번째 사진이 저희 기숙사의 큰 빌딩 사진이고요. 되게 밖에서만 봐도 신식인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옆에 있는, 가운데 있는 위에 사진이 방 사진이고, 모든 방이 똑같이 저렇게 생겼어요. 되게 침대가 크고 좁지 않고 해서 제가 가장 좋아했던 부분이 저 침대 사이즈였고요. 그리고 책상도 잘 돼 있고, 저 책상 위에 책 넣을 수 있는 서랍도 있고, 바로 앞에 있는 게 옷장이거든요. 옷장도 있고, 그리고 옷장 바로 앞에 이제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 사진이 맨 마지막 사진이거든요. 저렇게 거울 뒤에 조명도 있고, 진짜 무슨 호텔처럼 되게 방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사진에서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렇게 작지는 않았어요. 제가 경험을 해봤을 때. 그래서 방이 되게 좋다고 느꼈고, 그리고 더블룸이 없고 다 싱글룸이니까 그것도 좋은 점이었던 것 같고,
그 기숙사에서 바라보면은 세 번째 사진, 저 사진이 체육관 사진이거든요. 그 체육관이 한 10분 걸어가면 나오는데 저기 헬스하는 애들 되게 많고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이 운동장도 다 쓸 수 있는 거여서 저기 가서 운동하고 그러는 애들이 많았어요. 매주 목요일마다 이건 옵션이지만 가서 배드민턴 치고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하고 싶으실 땐 저기 수영장도 있고 그래서 10분만 음, 걸어가면 음, 그런 엄청 큰 센터가 있어요. 음,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있는 마지막 밑에 줄에 있는 이 사진이 커먼룸이라고 해서 친구들 모여가지고 저런 게임도 하고 그리고 TV도 큰 거 있어서 같이 TV로도 막 비디오 게임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모여서 뭐 카드 게임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공간도 있고 그리고 가운데 있는 밑에 사진이 저희 키친인데 키친에 냉장고랑 그리고 각자마다 서랍이 배정되어 있어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위에 서랍마다 이름표가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본인 음식을 다 넣어 놓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싱크대랑 불 사용도 인덕션으로 다들 그 나이 제한 없이 다 가능하고, 저기 앉아서 같이 밥 먹을 때도 많고, 그리고 키친을 공부할 때도 많이 사용하기도 했고 되게 넓고 쾌적했었어. 네, 음, 그래서 이게 저희 기숙사였어요. 음. 그 혹시 여기는 되게 좀 조용하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네, 일요일 날은 보통 시내를 나가나요? 아니면 기숙사에 좀 머물고 아니면 체육 활동을 하고 뭐 이런 경우가 많나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어디에도 나가지 않고 제 방에서 친구들과 공부를 하거나 놀거나 했던 편이고 놀러 가는 애들은 보통 시내를 나가는 편이었어요. 한 그 버스 타고 한 20분 가면 시내가 나와서 거기서 뭐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쇼핑도 할 수 있고 꽤 큰 시내가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음, 노는 애들 다 놀고 음, 음, 밤에는 또 그 커퓨가 또 그 주말에는 1시간 늦춰지거든요. 그래서 또 네, 밤 늦게까지 놀고 싶은 친구 있으면 그래도 11시 전까지는 들어가야 돼서 음, 노는 어, 네, 나가는 애들은 그렇게 나가서 놀더라고요. 음. 여기는 식스폼이니까 일반 보딩의 트레디셔널보다는 조금 더 자유롭고, 그다음에 교복이라든지 그런 걸 안 입어도 되고요. 그다음에 도시는 코벤트리라고 꽤 큰 도시거든요. 거기에 그 근처가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아, 그 부모님들이 제일 걱정하는 식사네요. 식사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맛있었는지, 맛이 없었는지. 음, 솔직히 얘기를 드리자면 그냥 맛이 엄청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고 그런 정도였어요. 그리고 매주 피쉬앤칩스라고 영국 전통 음식이 나오는데 매주 금요일마다 나오는데 저희 학교가 그건 진짜 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희 학교를 무조건 가야 돼요. 거의 진짜 맛집이에요, 저희 학교가. 그리고 어 그리고 그 작년 아니, 재작년에 제가 처음 왔을 때 이 급식 해주시는 케이터링 팀이 바뀌었다고 들었거든요. 그 이후로 음식이 엄청 나아졌다고 들었고, 그리고 각 그 메인 메뉴랑 베지테리언 메뉴랑 그리고 디저트랑 과일이랑 이런 거 다 줘요. 그리고 샐러드 바도 또 따로 있고, 이 마지막 사진이 샐러드 바인데 저기서 야채도 많이 충분하게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여러 음, 가지 옵션이 주어지니까 뭐 음, 그, 네, 걱정하시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과일도 지금 세 번째 사진에 저렇게 나와 있는데, 저렇게, 솔직하게 말하자면 저 5가지 종류를 다 주진 않았고, 음, 2가지 종류들을 이렇게 매번 바꿔가면서 구비를 해놔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다 다시 주시니까, 막 동나거나 그런 일은 없고, 네, 충분히 잘 먹었었던 것 같아요. 음. 맞음.
여기에서는 11시하고 간식 타임이 있잖아요. 아, 11시하고 맞아요. 저녁에. 예, 그건 맞아요. 어떤 식으로 나와요? 이제 학교에서 2교시를 듣고 쉬는 시간이 30분 정도 되는데, 그때 다시 레스토랑이 그 기숙사 빌딩 1층에 있거든요. 거기로 다시 돌아와서 가 보면은 케이크나 뭐 음, 바나나 브레드나 뭐 파이 같은 머핀 같은 것들을 매번 이렇게 다르게 다 구비를 해 두세요. 그럼 거기서 애들이 다 같이 먹고 거기서 쉬는 시간 보내면서 뭐 얘기도 하고 그때 선생님들도 다 그 기숙사 건물로 넘어가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다 같이 쉬는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밤에는 9시에 그 디저트 같은 걸 또 주시는데 그때 막 음, 쿠키나 케이크나 그런 걸 또 다 해두세요. 그러면 진짜 제가 배고프다고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 학교를 다니면서. 오히려 살이 쪄서 다이어트를 좀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었지 배고프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혹시 그 뭐지 라면이 좀 많이 필요하고 한국 음식이 좀 필요하고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아, 어, 김치가 조금 필요하다 생각이 든 적도 있었는데, 그때는 그 아까 말했던 시내에 가면은 한국 마트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김치 좀 사오고, 뭐 라면 같은 음, 것도 거기서 좀 사오고 해서 가끔씩 음, 땡길 때 그런 음식 먹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화에 있는 음식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래서 코리안 비비큐라고 가끔씩 치킨이 나오는데, 코리안이 아닌 것 같긴 하지만 노력은 해주신다. 그리고 뭐 중국 음식도 주시고 여러 가지 네. 음식 주시니까 그렇게 맛이 없지 않아요. 네, 음.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 제가 일을 하다 보면 음식 때문에 음식이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어요라고 하는 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하지만 이제 국제학교 중에서는 약간은 아시안 음식으로 만들어지고 뭐 이런 데도 꽤 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여기 NMSC 같은 경우는 음식이 되게 좀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제 다른 학생들의 반응도 보고 이렇게 하면. 하지만 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 음식 찾고 한국의 그 집에서 해주는 그 수준의 음식을 사주면 뭐 안 되는 거죠. 어, 그래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네. GCSE랑 A레벨의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GCSE는 전 1년을 들었고요. 그리고 보통 9과목을 평균적으로 듣는다고 하는데, 저는 7과목을 들었어요. 이게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정말 많고, 본인이 듣고 싶은 거 뭘 들을지 고민이 된다 하면 저는 그냥 다 들으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면 중간에 드랍을 하면서 이제 그만둘 수가 있고, 한번 이렇게 들어보고 선택을 해도 되니까, 다 여러 가지 듣고 제가 들은 기억으로는 막 20과목을 했다는 친구도 있고 해서 진짜 듣고 싶은 건 다 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학교에서 오케이 하는 한 여러 가지 듣고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1년 배우고 나서 시험을 치게 되는데 이게 한 달에서 2달 정도에 걸쳐서 시험을 쳐요. 한 과목당 어, 시험지를 2개 그러니까 이틀에 걸쳐서 치거나 아니면 3개를 줘서 3일에 걸쳐서 치는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달에 걸쳐서 시험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A레벨은 보통 2년을 듣고요. 그리고 저는 4과목을 했고 3과목을 한 친구도 많이 봤고 5과목 한 친구들 보면 좀 많이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딱 한 명 6과목 하는 친구도 봤고 해서 이것도 본인이 듣고 싶은 과목, 여기서도 또 드랍을 할 수 있으니까 고민이 많이 되면 5과목 정도는 골라서 들어봐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통 A레벨 과목들이 다 시험지가 3개가 주어지고 또 이 A레벨도 한두 달에 걸쳐서 시험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한 과목당 3일 정도 소요되는데, 그게 좀 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실 것 같아요.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제가 실제로 썼던 캘린더 사진이거든요. A레벨 했을 때.
보시면 같은 색깔 라벨이 같은 과목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같은 초록 색깔 찾으시면 세 개 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3일에 걸쳐서 한 과목을 치게 되고, 그리고 첫 번째 시험을 망했다고 해서 완전히 망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시험을 잘 보면 만회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게 저 A레벨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 음, 그 세 가지, 세 번의 시험을 다 통합해서 점수를 내서 이 성적이 나오는 거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러면 마지막에 한 달이나 두 달 빼고는 시험을 안 치는 건가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또 아니고, 그 중간중간 뭐 한 학기가 끝날 때마다 모의고사처럼 먹 테스트라고 해서 테스트를 보거든요. 그때 이제 선생님들이 시험지를 과거 기출 문제를 이제 섞어서 내주시고, 그리고 그 시험 결과를 토대로 부모님께 드릴 레포트도 작성이 되고, 뭐 부모님과 선생님과의 상담도 진행이 될 때도 있었고, 그래서, 완전히, 어, 그, 막, 신경 안 써도 되는 그런 테스트는 아닌데, 근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그런 테스트들이 매 학기마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 그 네. 한국에서는 대학교 가고 시험을 치려고 하면 그 학원에서 수업을 들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수잖아요. 과외라든지 뭐 이런 게 필수잖아요. A레벨은 네. 어떠셨어요? 개인적으로는 어떠셨어요? 일단 학원을 다니는 친구는 보지 못했고, 그 학교에서 숙제를 되게 많이 줘요. 그래서 그 숙제를 하는 것도 시간이 다, 꽉 차기 때문에 숙제를 다 해가고 A레벨 수업을 열심히 듣고 하면은 학원 다닐 필요 전혀 없고, 어, 적어도 A 정도는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NMSC 특히 잘 가르치시니까 그 숙제도 잘 내주시고 하니까 학원 같은 건 전혀 필요 없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요. 지금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신학생 얘기를 좀 들어야 부모님께서 좀 이해하실 것 아, 같아서 좀 물어봤어요. 그래서 여기 보고 계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외국 국제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조금 이해할 거예요. 아이비들 하고 왜 이런 분들 GCS를 했던 분들은 이렇게 시험 날짜가 지금 이렇게 칠해 준 게 시험 날짜거든요. 우리는 한 날 딱 정해가지고 그날 시험을 다 보지만 영국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학을 본다고 해도 이틀, 3일에 걸쳐서 각기 다른 날 보고 그 대신 모듈이 좀 더 다른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보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칠한 게 다 그날 시험을 A레벨 시험을 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해를 그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좀 지금은 바로 와닿진 않겠지만 영국은 이렇게 시험을 보거든요. 네. 그리고 이, 어, 제 이야기를 들을 학생분들을 위해서 한번 적어봤는데 어떻게 공부를 할까? 제가 공부한 그 과목들 위주로 한번 적어봤고요. 모든 어떤 과목을 공부하든 제일 중요한 거는 테스트 페이퍼라고 해서 기출 문제들이 다 한 번에 모여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밑에 있는 Physics and Math Tutor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모든 기출 문제가 다 나오거든요. 답지도 다 있고. 그래서 기출 문제가 너무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어, 꾸준히 잘 풀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패스 페이퍼 하고, 별표하고,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 스페시피케이션이 어떤 콘텐츠가 나오는지 각 그 exam보드에서 어, 어떤 부분을 낼지 적어 놓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적어 놓은 부분 위주로만 공부를 하면 돼요. 교과서에 있는 부분 중에 스페시피케이션이 안 적어놨다 하면은 그렇게 막 집중해서 공부할 필요는 없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기출문제랑 스페시피케이션을 잘 접목해서 공부하면 어떤 과목이든 잘 칠 수 있다고 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바이올로지를 공부할 때는 제가 교과서가 너무 도움이 됐었어요. 이게 선생님이 말하시는 부분이 가끔 너무 딥하게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시험에 안 나오는 부분도 가르쳐 주시고 하거든요.
그때 이제 그런 부분을 배우면은 살짝 혼동이 올 때가 있었는데 교과서에 있는 부분만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교과서를 진짜 잘 읽으면 바이올로지 잘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시험이 바이올로지 시험이 다 서술형이에요. 그래서 그 이전 문제들의 마크 스킴이라고 해서 이게 답지인데 답지들이 어떻게 적어놨는지 그런 거 다 체크하면서 공부하면 네,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케미스트리는 그 두 가지 사이트가 진짜 도움이 됐는데 첫 번째 캠가이드 이 사이트는 설명을 되게 잘해줘서 설명이 필요할 때 저 사이트에 들어가면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그 두 번째 사이트는 그 익셈보드마다 어떤 부분을 외워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지 그런 걸 다 완전 잘 정리해 놓은 사이트예요. 그래서 저기 가서 복습을 하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저 두 사이트를 적어놨고 그리고 수학을 공부할 때는 교과서에 있는 exam question들을 다 풀어보면 진짜 그 유형이 거기서 말고 더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들 다 풀어보고 또 기출문제 더 많이 풀어보고 그리고 오답 노트를 진짜 잘 하고 하면 또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IELTS 이게 영어 시험인데 첫 번째로 적어놓은 사이트가 여기서 뭐 그 리스닝이나 뭐 그런 모든 그 섹션들을 다 공부할 수 있어요. 여기서 제가 썼던 사이트인데 여기 말고도 뭐 다른 사이트들 다 써도 되고 다 비슷비슷하니까 거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유튜브 채널인데 E2라는 유튜브 채널인데 저기서 스피킹 팁이나 뭐 라이팅 팁이나 많이 얻었었던 것 같아서 저것도 한번 적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이 영상을 돌려보실 분 있다면 이 부분을 참고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우리는 어떤 과목은 어떤 학원이 좀 필요하고 뭐 그럴 텐데 전혀 그런 게 필요치는 않거든요. 그래서 네. 그 학원이나 과외는 그 해보고 진짜 내가 장벽을 느낀다. 아무리 해도 되질 않는다라고 했을 때 좀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그때도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걸 가장 우선으로 좀 얘기를 해야 돼요. 거기서 해결하려고 하고 그리고 나서 안 된다라고 하면 또 물어보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학원에서 수업은 그냥 학교에서 수업은 듣고 그 다음에 공부는 한국하고 과외를 하는 거예요. 그건 정말 시간 낭비라는 걸 얘기를 해드려요. 음. 네. 그리고 영국 유학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가장 그 정말을 한 게 영어가 늘 수 있다는 게 정말 좋고 이제는 뭐 영어로 된 사이트 가도 전혀 이질감이 들지 않고 뭐 잘 할 수 있으니까 영어가 장점 중에 거의 컸던 것 같고 그리고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 학업 스트레스가 정말 적다고 느꼈어요. 왜냐면 음, 한국에 있을 때는 제가 고1밖에 안 했지만 내가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게 맞나 이런 스트레스가 좀 있었는데 시작도 잘 안 했는데 한 달밖에 안 했는데도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영국에서 공부를 하려고 보니까 이 노력하면 누구나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음, 생각이 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스트레스가 적었던 것 음, 같아요. 그래서 더 동기부여도 되고, 네, 그리고 과목 수도 적고, 제가 하고 싶은 과목만 선택해서 들으는 거니까 또 불평도 할 수가 없고, 또 제가 좋아하는 과목만 들으니까 또 재밌고, 뭐 한국에서 있으려면 뭐 8과목, 9과목 이렇게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네 과목 이렇게 들으니까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과목 배운다고 해서 전혀 공부 시간이 적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냥 유학 가는 것 자체에서 제가 혼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아지고 또 이제 부모님이 곁에 없으니까 독립심이나 문제 해결력이나 그런 게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니까 이제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보는 게 전혀 아무 생각이 없어지고 그냥
네, 그냥 그런 사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게 또 굉장히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경험도 한국에 있는 것보단 여러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어서 그것도 정말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단점은, 음, 어, 그 완전히 하고 싶은 과목이 없거나 어떤 쪽으로 갈지 모르는 친구가 A랩을 하려고 하면 많아봤자 다섯 과목 정도밖에 못 고르니까 고르는 그게 힘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아예 그 뭐 바꿀 수가 없으니까 다섯 과목 고르고 나서 막 갑자기 미술을 하고 싶다 이러면 그냥 다 버리고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 점은 좀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장점이 훨씬 크고 메리트 있고 제 인생에 좋은 영향을 주는 장점들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영국 A레벨을 준비하는 학생분들에게 뭘 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해주고 싶은 말은 일단 지금 할 수 있는 건 영어 준비밖에 없다고 사실 생각을 해요. 지금 먼저 공부를 시작하는 거는 딱히 그렇게 막 도움을 줄 것 같진 않고 영어는 잘하면 잘할수록 경험의 폭이 훨씬 더 깊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영어 준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수업을 들을 때 이해를 못하거나 어, 잠시 놓쳤거나 그럴 때 제가 그냥 넘어가고 계속 들었던 경험이 있는데 그 그냥 시간 낭비가 조금 크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음 내용도 잘 이해가 안 되고 또 집에 가서 방에 가서 봐야지 하고 또 안 보고 하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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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바로바로 질문을 했을 때 음, 훨씬 더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선생님도 전혀 개의치 않고 그 학생 수도 적고 하니까 학생들도 그냥 듣고 뭐 그렇게 어, 막 수업이 끊기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망설이지 말고 질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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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액티비티 그 기회를 엄청 많이 주는데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특히 1학년 때 자소서에 음, 적을 거를 다 모아둬야 될 때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참여하면 경험도 많이 쌓이고 그러다가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찾을 수도 있고 하니까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참여를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제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트레디셔널 보딩 스쿨 가고 여기는 식스폼이거든요. 식스폼. 그래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거나 뭐 이러진 않아요. 하지만 이 식스폼은 거의 대학교 입학을 위해서 포커스 맞춰져 있다. 그다음에 액티비티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물론 스포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내 자기소개서라든지 내 전공하고 관련된 왜 이런 걸로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이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이 NMSC도 그렇고요. 뭐 다른 톱 식스폼 학교들도 그렇고요. 그 톱 학교 옥스퍼드, 캠브리지라든지 그다음에 의대라든지 이런 준비를 다 학교에서 다 커버를 할 수 있는 왜 이런 걸로 좀 쌓여지 그죠?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장점이다. 뭐 보딩 스쿨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지만 여러 가지 학교에서 트레디 전통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참여해야 되는 것들도 많고 교복도 입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해야 되는 거지만 여기는 대학교 입학, 거기에 포커스에 또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너무 좋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준비하는 사람들은 다른 거 저도 그러거든요.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영어만 가장 좀 많은 비중으로 좀 해라. 최소한 50% 이상은 영어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준비도 질문할 수 있는 준비 있죠. 영어 단어 외우고 단어 외우고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말을 하는 거 있죠. 궁금하면 물어보고 어떻게 물어보지? 왜 이런 것들이 있죠. 왜 이런 질문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수업 시간에 모르는 거 있으면 정말 좀 이지한 거라도 가서 물어보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를 좀 다 해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학생들은 묻지 않고 그러면 기숙사 가지고 내 스스로 다시 한번 찾아보지 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많은 분량을 좀 따라가기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뭐랄까 망설이지 말고 물어보고 그다음에 정말 그죠. 많이 좀 찾아가고요. 그 사람들은 여기 같은 경우는 막 바쁘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다 여유가 있고 그다음에 질문이라든지 그런 것을 받아줄 여유가 좀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